장마감 30분 만에 찾아오는 여러분들의 주식 해결사.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입니다. 수출 규제에 칼을 빼든 일본의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요? 이 시장 참여자들의 안테나가 곤두서 있는 가운데 이 다음 규제 타깃으로 예상되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혹시 내 종목은 이 반사이익이 없을까 하는 기대와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 지금 바로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종목에 대한 진단과 대응 전략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 그리고 문자는 1668-4917번이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모멘텀 저희가 확인해드리고요.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확실하게 챙겨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궁금하신 종목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주식 해결사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7월 16일) 화요일 마감 시황 시작합니다. 미국은 실적 시즌을 앞두고 나스닥이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는 혼조 양상인데요. 코스피는 0.45% 상승하면서 2091.8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05% 하락했습니다. 674.4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코스피 오늘 등락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갈피를 잡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로 인해서 중국이 개방 경제 이래 최악의 GDP로 확인이 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에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면서 오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오늘 변덕스러운 장세였습니다. 장 후반 약세로 돌아서면서 오늘 거래 마쳤는데요. 오늘은 그나마 그동안 약세였던 이 바이오주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신라젠, 헬릭스미스, 그리고 메디톡스까지 빨간불 켜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일본 규제에 따른 섹터들은 종합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팔았고 외국인이 샀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강했습니다. 외국인은 2,500억 원 이상 샀는데요. 2,511억 원 샀고요. 기관은 314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제조와 전기전자 업종이 매수 우위를 보였고 기관은 운수장비 업종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시면 오늘 기관은 팔았고 외국인이 샀습니다. 외국인은 61억 원 샀고요. 기관은 178억 원 팔았는데요. 외국인은 제약 쪽으로 유입이 컸고요. 기관은 IT 섹터 계속 팔아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 특징주 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출장 이후 비상계획 마련을 지시하면서 일본 의존도가 높고 또 모든 전자제품에 쓰이는 MLCC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띄었습니다. 이 관련주에서 이 사막 콘덴서가 가장 급등을 했는데요. 17% 상승했습니다. 53,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 반도체 부품주입니다. 바로 후성인데요. 후성은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국산 불화수소 생산 라인을 첫 적용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후성도 이 같은 소식에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오늘도 급등세가 있었습니다. 10% 상승했습니다. 12,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이 언더웨어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엠코르셋인데요. 엠코르셋이 오늘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띄었습니다. 14% 이상 상승하면서 7,2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식 해결사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스탁 이재모 전문가 그리고 윤사무엘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래도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이 시그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이재모 전문가 먼저 분석 도와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보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만은 일단은 지수는 크게 뭐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섹터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섹터별 움직임이 좀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화학주나 철강주 이제 비교적 경기 민감주라고 많이 표현들 하는데요. 경기 민감주가 오늘 비교적 외국인 수급이 좋았고요. 특히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한 2시까지 정도는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1,200억 정도의 매수를 보였었는데 장 막판 마지막까지 오면서 거의 2,500억 이상 매수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외국인 매수가 조금 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IT 쪽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뭐 철강화학 이런 쪽으로 많이 외국인 수급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일본과 한국 간의 어떤 갈등 때문에 약간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과 중국의 바로 이 무역 협상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경기가 다시 좋아지는 쪽, 그 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는 쪽으로 조금 베팅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경기 민감주라는 것들은 결국 경기가 좋을 때 많이 매수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저점에 있는 종목군 섹터 중에서 경기 민감주를 최근에 많이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들이 많이 이런 섹터 쪽으로 많이 매수를 했고요. 지금 일본에서 추가적으로 수출 규제를 지금 한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다음 타깃으로 지금 불리는 곳이 바로 자동차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3% 이상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죠. 역시나 이 수출 규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타격을 미친다 안 미친다 이런 걸 떠나서 투자 심리적으로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쪽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오늘 3% 이상 좀 크게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지수는 보합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뭐 지수는 역시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 순환 매적 흐름은 좀 돌고 있어요. 오늘 앞서 캐스터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MLCC에 관련된 업종이나 그다음 전기차 쪽, 그다음에 역시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 역시나 지금 국산화가 많이 필요로 하다 하는 그런 산업 쪽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이미 많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지금 무언가 수출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국내에서 나름 자급자족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수혜 볼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 대표적으로 이 MLCC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MLCC와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선 반영되듯 약간 움직이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일부는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지금 타고는 있는데요. 일부 종목들은 지금 떨어지는 종목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매적으로 종목별, 섹터별 지금 움직임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이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너무 답답하다 하신 분들, 풀고 싶다 하신 분들 바로 저희에게 종목 문의 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이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진단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릴 테니까요. 지금 먼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이어서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의 특징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특징 종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좀 MLCC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금일 장 초반에 급등세를 보인 종목으로는 삼화전기랑 삼화콘덴서가 있는데요.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였고요. 삼화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약 17%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삼화전기에 대해서 좀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차트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좀 까다로운 종목이라고 볼 것 같아요. 저는 제 기준으로는 좀 까다로운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주봉 차트 상에서는 제가 선을 이런 넥라인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저항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왼쪽 어깨, 머리,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로 해서 이제 헤드앤숄더로 이제 이렇게 되돌림을 주고 정확하게 떨어졌죠. 이 넥라인을
기준으로 해서요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또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이 구간이 좀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거 설명해 드리려고 하면은 이 구간이 보통 이제 공매도로서 이제 접근하는 트레이더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공매도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공매도로서 이제 너 내려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을 텐데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공매도 트레이더들도 이제 조금 손실이 발생이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조금 무의미해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매도로 보는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매수로서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구간이.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그냥 이 구간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지받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먼저 1차적 우선이겠지만 지금 되게 흐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초과적으로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사막 콘덴서는 되게 좋은 차트라고 보는데 일단 주요 지지 구간에서는 계속 매수 시그널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편하게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사막 콘덴서가 조금 더 차트 관점으로는 조금 편한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약세를 보인 종목으로는 두올 산업이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좀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장대 양봉으로 좀 최근에 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약세를 보인 이유로는 빗썸 인수를 추진 중인데 투자금 유치 납기 연기됐다는 소식에 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월봉을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월봉상에서는 네, 주요 저항 구간이죠. 그래서 꼬리가 달리면서 저항을 제대로 받았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언제나 얘기하지만 매수 관점은 조금은 보류하고, 만약에 정말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이 유효한 것 같고요. 아니면 오히려 돌파되고 나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사는 게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좀 이런 거를 유념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언제나 저항 구간에서는 또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뉴스는 항상 이런 저항 구간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뉴스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특징 종목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에 강세 약세 보인 종목들 짚어서 기술적인 흐름과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사이 저희가 고민 종목들 접수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저희에게 바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1668-4917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왔으니까요. 지금 바로 고민들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종목 해결사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